겁니다. 여름이더라도. 정리 딸이 받은 CIA CIA 정리 딸과 똑같습니다. 딸하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확하게 2시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공정선거연합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정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단체는 지난 24년 동안 부정선거와의 투쟁을 해오고 계시는 한성천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건 대표님께서 설립하신 단체입니다. 저희가 부정선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저희 나라의 공정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꽃은 공정선거라는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 오신 한성천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30일에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역시 부정선거였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장을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공직선거법은 180일 이내에 그 기일을 정해서 모든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7일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이에 이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국민의례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선 태극기를 네 우선 이쪽은 저쪽 사랑의 교회 위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계신 분은 저쪽을 봐주시고요. 다 같이 태극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창을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 한국공정선거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저희 순국선열에 대한 운영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체포되어 가셨을 때 그때 분신하여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후로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분이 분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부정선거 투쟁은 결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투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리고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저희 한국공정선거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한성천 위원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에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너무나 막중한 이거 사건이라서 성명서를 먼저 발표하고 중간에 또 발언하시고 마지막에 성명서로 또 답을 하겠습니다. 예.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2025년 6월 30일자 한국공정선거연합회에서 6.3 대선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대한 결정 및 판결 기한을 넘긴 위반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어느 소송보다 먼저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 기한 내 재판을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참정권 침해 재판이어서 매우 중요하며 180일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 기일도 잡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40여 건의 가처분 등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 침해 민중소송 재판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함께 불법 권력의 하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저희 단체가 주장하는 사항을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법원은 선거소송 재판을 속개하고 준비기일을 잡아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또는 판결하라. 두 번째, 대법원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선거소송을 기한 내에 재판하지 못한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셋째, 대법원장은 스스로 소송 지연 행위한 재판부 대법관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재판 거부하는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탄핵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라. 대법원장은 상기 사실을 밝혀 자정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기로 해서 우선 오늘 참석하신 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리아 드림 뉴스의 최생근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 관련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30일 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18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나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예, 재판 지연에 대한 통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12월 초순에도 빨리 재판을 촉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보내온 건 없고요. 저희가 받은 서류는 9월 11일에 노태학 상관위원장으로부터 기각한다. 이 소송을 기각한다는 딱 한 장 왔었고요. 10월 13일에는 저희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자료들을 제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공정선거연합회에서 약 40여 건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그분이 사실 이거 이제 들어가면 어떤 거죠? 네, 가처분 신청과 준비 서면에 대한 거는 저희 공동대표님이신 김진건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핵심은 공직선거법 225조 소송 등 처리에 관한 건데, 그 규정에 의하면 대부분이 저희들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날이 2025년 6월 30일입니다. 그럼 180일 이내에 재판 처리해야 되는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미 벌써 180일이 경과된 금일이 지금 2025년 10월 46건 제목은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지금 부정선거가 재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금일까지 해서 중간 확인소, 법률적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중간 확인 소장을 오늘까지 해서 총 10건을 제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대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23년간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증명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2023년 10월 10일 사이버 범죄 총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 결과 해킹 상태가 무방비 상태로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발표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24년까지 전년 결과적으로 그 국가기관이 해킹 상태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를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24년 확정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금일부로 또 저희들은 언론에서 국가기관이 보도한 것만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은 부족해서 오늘부로 정식으로 국정원의 공식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서 사실 조례 의뢰 신청을 또 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됐다는 결정 신청도 아우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결정 신청을 또 했는데, 그 모든 것이 24년간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하에 정식으로 선거소송 재판을 실시하고 모두 인용해서 인용 종국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헌법기관, 다시 말하면 고습단체 정당인 민주당, 심지어 국민의힘 정당까지 해체해야 되고, 사법부 전체가 지금
대부분을 비롯해서 대법관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비롯해서 약 300여 군데 시군구 시도위원장까지 전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오늘 재판을 하지 않는 걸 계기로 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대법원 특별 2부 재판부 대법관은 저는 재판을 하자고 직무유기 직권 남용한 죄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 제9조 또 법관 징계법 2조 7조 등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또 아울러서 헌법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서 이미 공무원의 이 범죄를 확인한 이상 공수처에 또 고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징계위원회 회부 신청할 것을 오늘 요청하는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출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장을 6월 30일 날 제출할 때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무효 소송을 인용하면 이재명은 그날로 직무가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직무 집행 정지를 제일 먼저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월 18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기간 상습 부정선거 자행한 범죄 집단이다. 그리고 국민참여 배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중계의 방송 허가를 해달라는 것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에서 모든 증거들을 심리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문서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했고요.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 헌법재판소, 국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섭단체 국민의힘, 연합뉴스, YTN 등 모든 정치단체와 주요 언론에 대해서 업무 집행 정지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집행 정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로 인해서 수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피고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24년간 모든 불공정, 불투명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은폐하고 거짓했다는 그런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했고요. 이 공직선거법이 위법, 위헌한 규칙이라는 위헌 신청도 했습니다. 또한 고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 관리를 인정했다.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빈 사무총장 나와서. 그리고 또한 이 국가가 소송인단에 대해서 이 두 분 대표님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집단 탄압을 해왔습니다. 또한 은폐 공작을 했고요. 이 두 분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데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셔서 1년간 살다 나오셨는데 그 법원의 직권으로 보석이 돼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1년간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여전히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뉴욕의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을 하였는데 이 모든 서류들을 하나도 심리도 검사도 진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또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송을 제기하실 때 법률가 그 변호사가 하신 건지 아니면 대리 변호사가 대신하신 건지 아니면 직접 하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변호사가 이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소속법 일체를 공부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호사가 없어도
완벽하게 소송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사회를 보신 분께서 국제사회에 지금 호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지난번에 유엔에까지 갔다가 온 걸로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유엔에 방문하셔가지고 메시지 전하셨던 내용을 중앙에서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에 와서 여기서 하시라고요. 그림 안 나오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월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은평제일교회에서 주선해 주셔서 청년단체 40여 명과 함께 미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미국의 CNN 앞에서, 그리고 보수단체 언론사 앞에서,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는 백악관 앞에서, 그리고 뉴욕의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는지 여러 청년 단체들이 그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단체에서는 특별히 이게 유엔 인권위원회를 갔기 때문에 우리 그 한성천 위원장님과 김진건 대표님 그분들께서 지난 24년간 이 부정선거 투쟁을 해오시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탄압도 당하셨고, 또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그런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셨고요. 또 1년간 그 구속되시다 보니까 그 출국 금지가 되어 있으신 거를 이번에 또 알게 돼서 못 가셨습니다. 사실 원래 한성천 위원장님께서 가셔야 되는 일이었는데 출국 금지가 되신 거를 보고 제가 대신 가게 됐고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인권 침해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공정선거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시키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느냐는 의혹과 음모론 이렇게 빠져 있어서 부정선거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는 그 집단은 결국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체제를 선택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선거 문화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자유선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선거를 방해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는 딱 하나, 저 북한에 있는 북한이거나 아니면 공산화를 하고자 하는 중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공조하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실을 미국에 가서 알리고자 했고요. 또한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말하고자 한 거는요, 거기 가서 어떤 메시지, 어떤 텍스트를 전달하셨냐, 그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국제사회 가서 뭘 전달하고 왔냐, 그 얘기예요. 마침 저희가 10월 달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벨 평화상을 베네수엘라에 20년 동안 그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던 마두로 씨가 받으셨습니다. 마차도 씨가 받았어요.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했고 마차도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정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 특히 전 세계 20여 개 국가가 그 한국에서 수출한 이 전자개표기로 인해서 많은 부정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24년 넘게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을 해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인권위원회 가서 유엔 본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정선거입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세계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뉴욕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네?
네. 그 생략하고 그 나중에 차후에 미국에 보도하는 거는 우리 카톡에 올리고 다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원로분들하고 많이 오셨습니다. 발언하실 분들 좀 발언 기회를 사회를 좀 보시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언하실 분 계시면은 우리 윤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김대중 정권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잡기가 어렵게 되자 이 선거 개표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전자개표기라는 그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이제 대만처럼 까놓고 개표하는 방식을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이 나면은 불이야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표 도둑질이라는 거는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이게 최첨단이죠. 그러니까 최첨단 방식으로 개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냐면은 설마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러느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무려 비리를 1200여 개를 저질러 가지고 감사원에서 적발됐거든요. 근데 한 건도 처벌받은 게 없어요. 이거 도둑 집단이에요. 예. 우리가 도둑 집단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도둑질을 앞으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할 겁니다, 얘네들은. 예. 그리고 왜 기계를 갖다 들이대냐 이거예요. 왜 디지털을 개표하는 데다 들이대냐 이거야. 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예, 그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인건비 하루에 뭐 몇만 원만 주면 해결이 되는데, 지네들은 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2,500명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세금으로 월급 주고 그래요. 도대체가 하는 꼴이 말이에요. 이거는 앉아서 그저 선거 도둑질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서 뭐가 있습니까? 월급 더 먹고, 그리고 예산 다 이게 속여가지고 뭐 해먹겠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도둑 집단과의 싸움입니다. 네. 근데 이 싸움은 그 사전 투표를 완전히 그 봉쇄해야 그 싸움에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전 투표라는 거를, 그 사전 투표 도님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 가시죠. 동사무소에서 저 인감증명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윤용 제 인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박아무개, 김아무개, 그 인감을 갖다가 김아무개, 최아무개 아무에게나 다 사용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표 조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해 가지고 말해요. 아니 비밀번호가 1, 2, 3, 4, 5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예, 도둑놈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왕초로도에 있는 그 누구야, 내 이름도 잊어버렸네. 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인가? 이름도 안 좋아. 노태악이야 또. 예, 그런데 이놈들이 그 천생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10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선거 조작으로 해먹고 정권 연장을 하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죄인이 대통령이 딱 감투를 쓰고, 그 이재명이 대통령 감투 쓴 것도 선거 부정 디지털 선거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싸움의 그 맞상대는 진짜 이건 간단치가 않아요. 얘네들은 영구 집권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좌경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공식으로 선거 관리를 하라 하는 엄명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전부 속여먹고 말해요. 우리가 이 엄청난 거짓 속임과 그런 그 아주 이게 반강도질이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으로 이 싸움은 험난하기 짝이 없고 그저 하루 이틀에서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우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몰라요. 왜냐하면은 디지털로 보이지 않게 이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항공위원과 함께 항상 서울역에서 집회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서버가 장재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 기자회견 오늘 큰 역사적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부정선거 사기범 2번이나 고발했거든요. 선관위 정산진에 공무원을 7명을 2번이나 고발했는데 이게 경찰에서부터가 막혀. 판사는 가지도 못해. 경찰에서 그냥 없던 걸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사까지 만난 사람이 저 서버가 장재원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아예 만날 필요 없어. 얼굴도 못 봐.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관이 굉장히 이 선거 무효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저 어저께 이혜훈이 알죠? 그죠? 예. 이혜훈이가 저 가짜로 자기가 부정선거 졌거든요. 그 교회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이혜훈이야.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 일주일 있다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부정선거 있다 했더니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장재원 박사 말이 맞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인데, 작년에 4월 10일 날 부정선거를 저 우리 부방대를 포함해갖고 황교안 대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저 선거 무효소송을 내가지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 작년 10월 달에 1번 타다가 바로 중구 지역이야, 중구. 성동에 이혜훈이 떨어진데 거기서, 그래 지금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법관 3명이 진행하다가 대통령 탄핵되니까 수도돼갖고 지금까지 짠마우스야. 안 해. 안 하는데 어떻게 해.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요번에는 이제 이 가짜 대통령 무효소송을 또 내셨는데 이 대법관들 또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의 베네수엘라들은 미국에서 해가지고 대법관들을 전부 다 개인 있잖아요. 계좌를 다 동결해버렸어.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카드도 사용 못하고 주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어마어마한 법이 미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편이 서가지고 대한민국 대법관들 왜 재판 안 해?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께 우리 건의해가지고 이 대법관들 전부 다 이름 줘가지고 일단 제일 할 수 있는 거 금융제재 해가지고 돈이고 나발이고 카드도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비행기도 못 타고 미국 못 가지. 그렇죠? 다시 또 어떻게 비행기 타게 만들어. 이런 걸 우리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 바뀌고 있으니까 대법관들 전원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이거 말이 안 되나 참정권을 왜 재판 안 해. 그래서 전부 다 트럼프 해가지고 대법관들 전부 다 해가지고 몽땅 다 일단 금융제재 해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게 만들고 카드도 못하게 만들고 주식이고 뭐고 금융을 깡그리 그냥 막는 거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건의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런 제도를 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에다가 우리 편지 씁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오경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의 계양을 지역 맞습니다. 계양을 부정선거 규탄 시민단 단장 오경영입니다. 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고 판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법을 꽤 오랜 동안 어겨왔습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부정선거 투쟁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소송과 관련하여 집회와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이후에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각종 보궐선거와 총선, 그리고 올해 조기 대선까지
이 중 일부는 무효소송과 고발도 직접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180일 처리 기한을 지킨 대법관은 단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거 소송은 단심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빨리 바로 잡도록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법률 상식에도 선거의 효력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고, 소송이 길어지면 선거로 구성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80일 안에 단 한 번의 판결로 확정하고 이후 상고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설마 대법관들이나 돼가지고 이것을 몰라서 수년 동안 수많은 선거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입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 대법관들을 앉혀놓은 것을 보며 이들의 행동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지연시키고 모조리 기각시킨 것을 볼 때 부정선거의 주범은 선관위와 대법관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아 처먹으면서 의리의리한 저 대법원 안에 앉아있는 대법관들, 저는 저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줄을 모를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설마 부정선거를 몰라서 재판을 피하는 것이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까?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법관이 심리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법률 최고 상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범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하영이다! 선관위와 대법관,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사기꾼들이 카르텔을 이루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방어해주고 덮어주며 권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팔로우 더 파티, 중공의 선거 개입은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령통을 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갖 더러운 불법과 거짓 날조 사기를 저질러 들통이 나도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과 가짜 대령통이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제 왕따가 되어 국격을 떨어뜨려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자신만만해 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나라가 통째로 중공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악랄한 부정선거 카르텔은 무너질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고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인류가 이런 범죄를 처단하지 않고 묵인하고 갈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 악의 카르텔을 끊어내야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저 불의한 대법관의 껍데기를 벗겨버립시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희망을 가지고 선거를 되찾아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법관을 징계하라. 대법관들은 지금이라도 심리하고 올바르게 신속히 판결하라. 대법관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멈추고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시원하십니다. 네. 다음엔 저희 부방대에서 오신 이용홍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남양주 부방대원 이용우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영국 BBC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법부가 망치고 있다.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먹는 이상한 나라이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박사님과 애국자님들, 한성천 노조위원장님께서 그 재판 제기한 내용 보면 정말 논리정연하게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님들이 제출한 내용하고 또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님들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적었지만은 한성천 위원장님은 법률 위반 행위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그저께 말 들으니까 재판을 재판 거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가 이게 내가 잘못다는 건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지울 수도 없고 역사에 이미 박힌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반드시 단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 부정선거를 바뀌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혁명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보다가도 지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4.19 혁명을 일으킨 3.15 부정선거는, 그때는 고무신짝 돌리고 고무다라이 돌리고 막걸리 주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지금 온라인 컴퓨터 전산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면 이거는 태산이고 3.15는 짓거리만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때 바뀌어졌을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었지만은 신문이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문과 방송이 보도만 한다면 이건 해결됩니다. 이건 도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는 우리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자회견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도 기자들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빨들이 10명만 모여서 집회하면 수십 명이 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힘이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부 총질자들도 있지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라도 먼저 나서서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국회에 우리 의원들이 이 기자회견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국힘당이 나서야 합니다.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은 벌써부터 나서고 싶었지만 당내 불가촉 천민 개동훈 내부 총지자들 때문에 지금까지 정비를 옳게 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들이 살고 국힘당이 무너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은 우리 애국 우파 리더들과 만나야 합니다. 의원님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들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유능하신 과거 의병장들과 같은 애국 우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당대표 최고위원 지도부는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15분, 20분이라도 만나서 밥 먹으면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험한 사태와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부정선거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희 한국공정선거연합회로 오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증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정황 증거만 얘기하니까 그거는 되게 선관위의 실수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근본적인 그 증거를 보시면 왜 선관위가 실수하는 것처럼 저렇게 연출을 하는지 저희들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지금과 같은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들은 평생 집권을 하려고 5만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부정선거 백문백답으로 저희 한성천 위원장님과 김진건 대표님을 모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부정선거 백문백답 토크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저희가 끝장 토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십시오. 예, 저희 부정선거 없다는 분들, 부정선거 있다 없다 저희가 백문백답 토크쇼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목소리를 내주시고 이제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더 많은 매체, 미디어,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로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성천 위원장님께서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예, 저희 청년의 목소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그 다음은 우리 산설정 위원장님께서 나머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희가 영어로 마지막 발표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부방대 은평구 위원장 이호석입니다. 또 자유와혁신 정당의 은평구 당협위원장 이호석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없다고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다는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는 이렇게 빼곡하게 많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부끄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년인데 좌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운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제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집에서 TV만 보면서 선전선동에 세뇌당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깨닫고 아스팔트에 나오시고 부정선거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 사법부의 젊은 검사들도
부정선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왜 했습니까? 계엄령은 그래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계엄령을 왜 했는지를 아십시오.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를 털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진실을 알게 되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정선거가 없으면 부정선거를 감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정선거가 없어도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드러났습니다. 90여 가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법적인 조항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요? 부정선거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윤정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끝장 토론 한번 합시다. 음료수 사줄게요. 뭐 밥이라도 사줄게요. 와서 이야기 한번 합시다. 누가 맞는지, 누가 말이 옳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꼭 한 번 더 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한성천 위원장님께서 가운데. 성명서를 한 번 더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에게는 2025년 6월 30일자 한국공정선거연합회에서 6.3 대선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대한 결정 및 판결 기한을 넘긴 위반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어느 소송보다 먼저 결정 또는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 기한 내에 재판을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참정권 침해 재판이어서 매우 중요하며 180일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 준비 기일도 잡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40여 건의 가처분 등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 침해 민중소송 재판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함께 불법 권력의 하수인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저희 단체가 주장하는 사항을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법원은 선거소송 재판을 속개하고 준비 변론 기일을 잡아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또는 판결하라. 둘째, 대법원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선거소송을 기한 내에 재판하지 못한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셋째, 대법원장은 스스로 선거소송 지연 행위한 재판부 대법관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재판 거부하는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탄핵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라. 넷째, 대법원장은 상기 사실을 밝혀 자정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 끝나면은 한성전 대표와 제가 대부분 문서 종합 접수 창구에 가서 4건을 접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서류 제출합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만 20일 뒤에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준재심을 신청했고 아직도 재판 안 하고 있어가지고 완벽한 부정선거이므로 인용결정의 재판 독촉 신청을 오늘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225조 파괴의 불법 부정법정의 변론재판에 대한 중간 학위 소장 구호를 냈는데 그에 대한 정부 지지 변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오늘 충실히 아까 사항을 보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부 특별 2부 대법관들이 위청구적 일항을 위한 직무유기 직급 남용에 대해 법원 조직법 구조 1항 그리고 법관징계법 2조 및 7조에 의거 대법원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하기로 해부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 공소처에 고발하기로 한다 하는 취지를 오늘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은 국가정보원에서 합동 보안증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늘 대부분의 문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대법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24년간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및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확정 결정 신청을 제출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사법부입니다. 왜냐하면 약 300명이 현역 법관들이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에 대한 선거관리 결과를 재판하는 게 제1사법부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1사법부 플러스 제2사법부가 지금 24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관위 시스템이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해킹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발표에 의해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확정 입증됐다는 취지의 중앙학위소장을 10호로서 제출합니다. 오늘 몇 건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여기 대법원에 지금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장도를 가시는, 힘든 길을 가시는 두 분을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양 옆에서 이렇게 서셔가지고 두 분 들어가실 때 박수와 함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아니, 그거, 잠깐만. 여기 두 분 서류 두시고 사진 한번 찍고. 네. 여기 오세요. 두 분, 이거 서류 두시고. 제출하시는 서류 두시고, 여기. 네. 여기 두 분 사진 찍고요. 지금 오늘 이제 제출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옆에서 박수 좀 해주시면. 네. 네, 오늘 잘 제출하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거의 매일같이 지금 집회와 시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또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선욱 대표가 또 광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